호치민으로 치면 벤탐 시장이죠. 마사지집, 식당 몰려 있잖아요. 가격이 좀 높아요. 내상당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동굴이 신기하고 거기에 절이 만들어져 있는 게 신기한데 그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뒤쪽에는 좀 프라이빗한 이제 리조트들이 있는데 안 가셔도 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2시간 걸려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 전국에 분보후에는 다 팔고 있으니까 다낭에서 드셔도 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부부의 정PD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관광지죠.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리는 다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여기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4시간 40분. 비행기표는 약간 싸게 찾으면 20만원, 비싸게 찾으면 한 30만원 정도인데 비싼 거 타세요. 비엣젯은 절대 타지 마시고요. 에어부산을 타시거나 티웨이를 타시거나. 그래서 도착하는 이곳 바로 다낭입니다. 이 다낭은 베트남 한중간에 있어요. 여기 얇게 만들어진 이 한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우기가 겨울이에요. 우기가 겨울에 우리나라의 겨울이 이제 우기라서 겨울에 가시면 비가 내린다, 흐리다 이러면 좀 쌀쌀합니다. 비 오고 쌀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막이 같은 것들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기에는 웬만하면 안 가시고 봄이나 여름쯤에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가시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시면 호치민 공항 혹은 김포공항처럼 한복판에 이렇게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기에 용이한 곳이죠. 30분 정도면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보통 숙소들이 이 미케 해변 근처 이쪽에 아파트들도 있고요. 공항 근처에는 신식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도 미케 해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 에어비앤비들이 있고요. 해변 근처를 따라서 호텔들과 리조트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숙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약하시면 되는데, 다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다 보니까 호텔, 리조트, 에어비앤비 이 세 가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텔도 상태가 좋고요. 리조트도 수영장이 다 있어서 리조트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이제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숙소 선택의 폭이 굉장히 폭넓어서 누구랑 가느냐, 얼마만큼 묵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를 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방 같은 경우 5만원짜리도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예산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골라서 숙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낭 역시 사기 택시가 어느 정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따로 올려드린 사기 택시 방지법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사기 택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잘 아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다낭 역시 전색 택시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먼 곳들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편도로 뭐 택시, 그랩을 이용한다 아니면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될 때가 있어요. 요럴 때를 대비해서 나는 원데이 패스 기사님과 하루 종일 하겠어 하시면 그 가격으로 하루 종일 쭉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 자, 지역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심 지역이 있어요. 도심 지역은 이제 영흥사, 마블마운틴, 미케비치, 한시장 요렇게 해서 이 근처들 한강이라고 불러요. 한강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한강 서쪽은 구시가지예요. 옛날 것들 좀 있고 뭐 박물관 있고 다낭 성당, 다낭 핑크 성당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한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치민으로 치면 벤탐 시장이죠. 벤탐 시장도 그 근처에 모든 마사지집, 식당 몰려 있잖아요. 여기 다낭도 매한가지예요. 한시장 근처에 가시면 맛있는 음식점들과 마사지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요. 적극적으로 쇼부를 쳐야 돼요. 돈을 깎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상당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리를 건너서 오면 용다리라고 있어요. 드래곤 브릿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한국어로 하면 용다리죠. 여기는 이제 불쇼 물쇼를 해요. 주말에만, 금, 토, 밤에만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잘 맞으면 가서 불쇼 물쇼를 구경을 하시고, 요 옆에 가면 야시장이 있습니다. 전자 야시장에서 즐길 것들 즐기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도 맛집들이 있고 마사지 샵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미케비치는 바다 근처에 이제 상설 클럽들이 만들어져요. 바닷가에 음악 틀어놓고 그냥 흥겹게 놀 수 있게 저녁 때 그런 데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흥사예요. 쭈어링엉이에요. 베트남에서 제일 큰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이고요. 웬만하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번 가볼만 해요. 절 자체도 예쁘게 생겼고
생겼고 해수관음상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요 손 위에 새가 있는 걸 봤는데 한 번쯤 가볼만 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좀 프라이빗한 이제 리조트들이 있는데 안 가셔도 됩니다. 이 영흥사 근처에는 구시가지들이 있어요. 시장도 있고 맛집들이 있어요. 영상에 추천해드린 해산물집이 있으니까 여기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해산물 식당은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여러 가지 시켜서 많이 맛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베트남에 소주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가면 소주를 팔아요. 과일 소주를 파는데 이 과일 소주 한 번 시켜서 드시면 그냥 란진뱅이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방권 같은 것도 여기 시장에 추천드린 곳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 미케 비치를 쭉 따라 내려오면 여기에 리조트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조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리조트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근처에 이제 마블 마운틴이 있는데 산 자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블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동굴이 신기하고 거기에 절이 만들어져 있는 게 신기한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나힐스 여기는 다낭 시내에서 택시 타면 한 40분 정도. 요 꼭대기까지 40분이 아니라요. 이제 케이블 가는 여기까지 40분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티켓 파는 곳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이제 티켓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위에 다른 식당 자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콤보 티켓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양이 좀 특이한 골드 브리지라고 있어요. 골든 핸즈 브리지 여기 구경을 하시고 테마파크로 놀러 가시면 됩니다.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요. 근데 테마파크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시시해서 그거 즐기지 않으려면 그냥 반나절 코스로 추천하고요. 웬만하면 밥은 다른 데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마담란이라는 식당을 가시면 베트남 전국 각지의 음식들을 다 맛볼 수 있게 팔고 있으니까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즐기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가볼 곳은 이제 호이안입니다. 다낭에서 40-50분 정도 택시로 가는 곳인데 호이안을 가기 전에 안방 해변을 먼저 가셔야 돼요. 안방 해변을 들러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예요. 뭐 예능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바다도 즐기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 같은 것도 드시면 좋고요. 해양 액티비티도 즐기면 좋습니다. 반나절 정도 2-3시까지 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호이안을 오후 좀 늦게 가셔야 돼요. 호이안 자체는 올드시티가 있어요. 후봉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올드시티가 있는데 구도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한 700년, 800년 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이곳 자체는 볼거리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볼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시장 구경하시고 기념품샵 구경을 하시다 보면 해가 떨어질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야시장이 열리면 거기서 음식 드시고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해 떨어졌을 때 이 호이안이 너무 예뻐요. 소원배를 타고 소원등을 이제 띄우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요거를 즐기시려면 일찍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 늦게 3시, 4시쯤 가서 먹을 거 드시고 저녁 때 이제 돌아오시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트랑이나 푸꾸옥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여기가 베트남이구나, 진짜 베트남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꼭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의상 아오자이, 경복궁이나 경주 같은 데 가면 한복 빌려주잖아요. 아오자이를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빌리는 값이나 사는 값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오자이 자체를 워낙 싸게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서 입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옷 자체가 아오자이가 예쁘잖아요. 안녕. 다낭을 보시고 바나힐도 가고 호이안도 갔다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한 군데 더 가실 곳이 있는데요. 후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이안 가는 것보다 멀죠. 2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곳이에요. 후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예요. 호이안과 좀 다르게 궁궐이 있고 왕조가 있던 곳이라서 경주 같은 곳 좋아하시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옛날 궁궐도 있고 이게 다 궁궐이 옛날 궁궐 구도심이 이렇게 해자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이 궁궐을 구경하러 가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2시간 걸려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후에는 전통적 음식이 있어요. 분보후에라고 한국에는 매운 쌀국수로 알려져 있죠. 면이 우동처럼 좀 두껍고 분보후에라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이게 후에의 음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추가 많이 나는 산지이기 때문에 쌀국수 역시 좀 빨갛게 만들어지는 분보후에가 유명한데 그거 먹으러 여기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국에 분보후에는 다 팔고 있으니까 다낭에서 드셔도 됩니다. 안녕.
자,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경기도 다낭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만큼 한국인이 많아서 어딜 가나 이제 한국 사람 만나고 그런 분위기 싫어하시는 여행객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 최악의 여행지다. 하지만 주변에 둘러볼 거리들, 볼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체성,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은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정말 좋은 곳 다낭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